파라는 단순한 줄거리 회차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차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한영은 더 이상 판사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는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작점이 바로 백이석을 사냥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장면에서 혼란을 느끼셨을 겁니다. 백이석은 그나마 정의로운 인물 아니었나? 강신진을 잡으려면 백이석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장면을 곰곰이 다시 보면 한영의 선택은 충동도 배신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가장 한영다운 선택이었습니다. 한영은 언제나 사람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조를 잡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에서 가장 중요한 대비는 이한영과 강신진의 살려두기 방식이었습니다. 강신진은 늘 꼬리를 자릅니다. 추용진이든 강정태든 필요 없어지는 순간 바로 제거합니다. 죽이면 깔끔해집니다. 입도 막히고 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강신진식 권력 관리입니다. 반대로 한영은 추용진을 살려둡니다. 그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짓을 했는지 재판정 위로 끌어올립니다. 겉으로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한영에게 중요한 건 당장의 정리가 아니라 다음 단계입니다. 추용진을 살려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선, 그 위에 또 얹혀있는 권력 구조를 한 번에 끌어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차이점이 바로 이한영과 강신진을 가르는 결정적 경계선입니다. 이 지점에서 백이석이라는 인물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이석은 분명 강신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사법부의 원칙을 중시하고 한영에게도 일종의 보호막이 되어주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한영은 백이석을 동아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이석을 구조의 일부로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이석은 정의롭지만 그 정의는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신진처럼 더러운 방식은 아니지만 결국 사법부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쪽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한영은 이미 그 구조 자체를 부숴야 강신진을 끝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석을 사냥하겠다는 말은 백이석이 악인이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이 판은 백이석 위에서 유지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구화 예고에서 한영은 분명히 말합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요. 이 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한영은 스스로 판사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판사는 법 안에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영은 이제 법 밖에서 법을 작동시키려 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판사가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사냥꾼이 됩니다. 이 변화는 김진아의 합류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목숨만 걸면 끼워줄 거예요? 이 대사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판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판벤저스의 결성입니다. 판벤저스라 불리는 이 팀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도 서로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영은 김진아를 동지로 끌어들이지만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김진아 역시 한영을 존경하거나 전적으로 신뢰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이 판이 합법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아의 목숨만 걸면 끼워주겠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살아서 빠져나갈 생각이라면 이 판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팀은 정의감으로 묶인 팀이 아닙니다. 각자 이미 잃을 게 생긴 사람들, 혹은 더 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묶인 팀입니다. 한영은 이미 판사로서의 안전한 자리에서 내려왔고 김진아는 검사로서의 커리어에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박철우 역시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팀에는 리더도 없고 누군가를 지켜줄 보호막도 없습니다. 오직 목표만 공유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팀은 항상 가장 먼저 내부 균열이 생깁니다. 판벤저스가 위험한 이유는 강신진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신진은 이런 팀을 누구보다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강신진은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정의보다 공포에 더 오래 묶인다고요. 이 팀은 정의를 위해 움직이지만 강신진은 이 팀이 언제 공포 앞에서 흔들릴지를 기다릴 것입니다. 누군가 체포되거나 누군가의 가족이 위협받거나 혹은 한 명이 먼저 잘려나가는 순간 이 팀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판벤저스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누가 더 빨리 강신진에게 무너질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한영의 위치는 이 팀 안에서도 가장 위험합니다. 그는 설계자이자 실행자이기 때문입니다. 판을 짠 사람은 항상 가장 먼저 의심받고 가장 늦게 보호받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한영에게 돌아갑니다. 그가 판사든 아니든 그를 지켜줄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김진아의 합류는 힘이 되면서 동시에 한영에게 족쇄가 됩니다. 검사가 함께 움직인다는 건 이 판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팀은 정말 강신진만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강신진 이후의 사법부까지 이미 계산에 넣고 있는 걸까요? 한영은 이미 한 번 말했습니다. 이 판을 짠 건 나지만 나에게 오더를 내린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이 말은 강신진 위에 또 다른 구조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판벤저스라는 팀조차 완전한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벤저스는 영웅팀이 아니라 폭발할 수밖에 없는 임시 동맹입니다. 이 팀이 성공한다면 사법부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고 실패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라질 겁니다. 구하는 그 임시 동맹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는 회차입니다. 그리고 이 첫 작전이 이 팀의 생존 기간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팀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조합입니다. 한영은 이미 법의 경계를 넘었고 김진아는 검사의 자리에서 한 발 더 나가려 합니다. 박철호 역시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팀은 정의의 팀이 아니라 각자의 모든 걸 걸고 들어온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판은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떨어져 나가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하는 팀 결성의 회차지만 동시에 배신과 희생의 씨앗이 심어지는 회차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하의 에코인 사기단 사건을 메인 사건으로 보실 수 있지만 이건 사실 미끼에 가깝습니다. 진짜 목적은 사기단이 아닙니다. 사기단 뒤에 연결된 강신진의 비자금 흐름입니다. 강신진은 늘 돈으로 사람을 묶어왔습니다. 정치, 검찰, 사법부를 가리지 않고 돈이 흐르는 방향으로 판을 짜왔습니다. 한영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기보다 돈줄을 끊으려는 선택을 합니다. 에코인 사건은 강신진을 직접 치기 위한 작전이 아니라 그를 지탱하던 판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한영의 선택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강신진을 잡기 위해 강신진보다 더 위험한 위치로 들어가는 것, 백이석을 사냥하겠다는 선언은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누군가의 편에 설 수도 없습니다. 오직 결과로만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구하는 그 첫걸음입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벌어지는 본격적인 사냥의 시작입니다. 이 판의 끝에서 이한영이 다시 판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남게 될지는 이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한영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영이 지금 사냥하려는 진짜 대상은 강신진일까요? 아니면 사법부 그 자체일까요? 여러분의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